네, 이번에 Probing the 3D Awareness of Visual Foundation Models에 대해 발표하게 된 목이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해당 논문이 이제 메소드 기반한 새로운 모델 제시한 그런 논문보다 기존 VFM 모델들이 얼만큼 이제 3D 어웨어네스를 가지고 있을까에 관한 논문이라 엑스페리먼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듣기에도 좀 수월할 것 같고 이해하기에도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large scale pre-training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strong한 image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양한 분야에서 뭐 classify라던가 segment라던가 SEM2처럼, 그리고 generation, 그러니까 stable diffusion과 같은 모델도 존재를 하겠죠. 이런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사실 generation capabilities가 당연히 높겠죠.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니까. 그래서 strong한 이미지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과연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셋에 그 트레이닝된 이 VFM들이 3D 월드에서는 얼만큼 representation이 잘 되어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보시면 Probing the 3D Awareness of Visual Foundation Models인데, VFM들이 과연 3D Awareness에 대해 얼만큼 그 awareness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프로브와 댄스 프로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이 내용은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제로샷으로 익스페리먼트를 했을까에 관한 백그라운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것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도 Probing the 3D Awareness 였잖아요. 그래서 VFM들에 대한 이제 3D Awareness의 조사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딥러닝에서 어떤 모델의 프롭을 시켰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특정 모델, 그러니까 뭐 베이스 모델에 대한 프로빙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어떤 뭐 리니어 레이어처럼 그 기존 모델의 웨이트는 프리즈 시키고 트레이너블한 컴포넌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 친구를 파인 튜닝 시켜가지고 기존 이제 웨이트는 유지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능을 조사한다는 의미의 프로브가 딥러닝에서 좀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클립 페이퍼에서 빅토리 익스페리먼트 보면은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각각 다른 익스페리언스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linear probe clip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로샷 클립도 있고 linear probe 클립도 있는데, 제로샷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클립 퓨처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거고, linear probe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 VIT에다가 마지막에 백본을 기존 백본에다가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에밸류에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그림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로샷 플립 vs linear probe on ResNet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esNet에다가 그 linear probe를 하나로 붙이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모델 성능과 제로샷 플립의 모델 성능을 비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프로브를 어디에 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존 그 프리트레인된 백본 모델이 있을 때 그 백본 모델에다가 뭐 다른 태스크가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니어 프롭 같은 거 달아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측정한다든지와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립에서도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리니어 프로브를 달아서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논문에서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보다 이제 뎁스 같은 것도 측정을 하고 서페이스 노멀 같은 것도 측정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3D 맵 같은 걸 좀 봐야 되니까 사실 그냥 피처 맵을 그대로 리니어를 태우는 건 좀 2D 상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롭을 다냐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 백본 모델들이, 그러니까 VFM의 백본 모델들이 얼만큼 3D 비전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그 새로운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롭을 달게 될 텐데, 근데 그냥 리니어 프롭을 다는 것보다 DPT 기반의 프롭을 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ision Transformers for Dense Prediction이라고, 그냥 VIT의 토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서 리어셈블 시키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걔네들을 다시 퓨전 시키면서 여러 그 퓨처 맵에 관한 정보를 퓨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트랜스포머에 대한 구조인데, 이거에 기반한 프로브는 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이제 조사하려는 그런 모델의 백본이 되겠죠. 그래서 VIT들의 백본에서 나온 그 여러 단위의 피처 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처 맵에 대한 리어셈블을 시키고 퓨전을 시켜가지고 헤드를 달아서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냥 D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덴스 프리딕션을 위한 트랜스포머인데 그 여러 차원에서의 피처 맵을 가지고 퓨전을 시켜서 뎁스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근데 DPT 베이스드 프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도 이제 백본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피처 맵들이 샘 백본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이제 피처 맵들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여러 개 나온 피처 맵들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리어셈블 시킨 다음에 퓨전을 시켜서 헤드를 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리니어 레이어만 태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각기 다른 크기의 퓨처 맵에서 그 퓨전 컨볼루션을 뭐 태우고, 그리고 그 마지막 리니어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퓨처 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사이즈의 퓨처 맵을 가지고 퓨전을 시켜서 예측을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본 논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려던 게 뭐였냐면 VFM들에 대한 3D awareness를 예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VFM들에 대해서 어떤 익스페리언스를 할 거냐, 어떤 메소드를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싱글 뷰의 입장에서 3D awareness를 예측하는 거고, 멀티 뷰의 관점에서 그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게 있는데, 먼저 overall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싱글 뷰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랑 서페이스 노멀 에스티메이션이 있고, 이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멀티뷰 컨시스티에 대해서는 지오메트릭 커스펀던스 에스티메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 싱글 뷰부터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볼 건데, 일단 어떤 VFM들을 쓰냐 했을 때 이런 모델들을 씁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디노도 있고 클립도 있고 샘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굉장히 이제 쓰이는 태스크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제너레이션도 있고,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친구도 있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 백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3D awareness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슈퍼비전도 뭐 self supervised learning 같은 애들도 있고, VLM도 있고, 제너레이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델들에 대한 3D awareness를 그 experiment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나리시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experiments 메서드를 했을 때 싱글 뷰와 멀티 뷰가 있었잖아요. 일단 싱글 뷰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에밸류에이션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싱글 뷰에서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monocular depth estimation하고 또 하나는 surface normal estim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이제 왼쪽 두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그 세로가 monocular depth estimation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 사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픽셀들의 뎁스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뭔가 서페이스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이게 바로 서페이스 노멀 에스티메이션인데, 이거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뭐 어떤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픽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서페이스에서
어서거널하게 한 벡터를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 플로우에 대한 이제 surface normal estimation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surface normal estimation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서거널 벡터는 이제 위로 향하게 될 거니까 그런 벡터들을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한 댄스 프롭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이제 VFM 모델 뭐 유넷인 애들도 있고 거의 다 이제 VIT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VIT에서 나온 여러 이제 피처 맵들을 퓨전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리니어 태워서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뭐 서페이스 노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모델들의 웨이트를 다 이제 백본 같은 경우는 프리즈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브를 달아서 그것만 이제 트레이닝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싱글 뷰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었고요. 이제 멀티뷰 같은 관점에서는 멀티뷰 컨시스턴시에 이제 지오메트릭 커스펀던스 에스티메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파트인데 사실 보시면은 어떤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른 뷰의 이미지 한 장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 이미지 한 장, 그리고 또 다른 뷰에서 본 이미지 한 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orrespondence estimation이라는 게 어떤 오브젝트의 뭐 부리에 해당하는 점이었다면 그 오른쪽에서 다른 뷰에서 봤던 이 독수리도 같은 부리에 해당하는 점에 매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correspondenc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다른 뷰에 두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오브젝트의 점이 혹은 이제 백그라운드의 점이 그 다른 뷰의 이미지에 어디에 대응하는가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싱글 이미지 해서 그 뎁스랑 서페이스 노멀 예측을 할 때는 프롭 달아서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멀티뷰 컨시스턴시 할 때는 그냥 기존에 나왔던 피처 맵을 가지고 이 피처 맵에다가 그 코사인 디스턴스를 뭐 예를 들어 두 개의 피처 맵이 있겠죠. 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거기에서 그 왼쪽 그림의 한 점, 한 픽셀의 벡터에 대한 그 피처가 있을 거고, 피처 벡터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피처 맵의 모든 코사인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어떤 점이 얘랑 코사인 디스턴스가 가깝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톱 앵게에 대한 그 코사인 디스턴스가 낮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커스펀던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롭을 따로 달지 않고요. 바로 제로샷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Geometric Correspondence Estimation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뷰 이미지에서는 프롭을 사용하고 멀티뷰 컨시스턴시에서는 그냥 제로샷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당연히 이제 어떤 VFM들이 잘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미지 트레이닝된 VFM인데 얼만큼 대부분의 애들이 3D awareness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experiment result와 analysis를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depth estimation results부터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stable diffusion하고 DINO2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걔네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어느 정도의 뎁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존의 그 VIT 백본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싱글 이미지에 대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립과 MA는 생각보다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위에 두 개와 밑에 두 개의 형태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밑에 위에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뎁스만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밑에 두 개는 백그라운드도 있어서 모든 이제 픽셀에 대한 뎁스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과 DINO V2가 잘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Surface Normal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여전히 스테이블 디퓨전과 DINO2가 그 Surface Normal에 관한 이제 컨스트럭션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클립은 대부분 이제 뎁스도 못했던 것처럼 잘 못하고요. MA도 그렇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데이트나 뭐 샘, 미다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DINO2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웨어네스는 가지고 있다. 싱글 뷰에서의 어웨어네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뭐 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니까 인스턴스 기준으로 잘 잡아서 어느 정도 잘 학습이 됐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서페이스 노멀 같은 애들은 그 확실하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DINO2보다는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싱글 뷰에서 크게 두 개 있었잖아요. depth recall하고 surface normal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correlation을 한번 봤습니다. 결국 depth를 잘하는 애들이 surface normal도 잘할까? 하면서 이 경향성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NYU와 나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네임이고요. 그냥 각각 correspondence의 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경향을 보시면 사실 depth를 잘하는 애들이 surface normal을 잘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high correlation이 이제 태스크들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태스크라고 말하는 건 싱글 뷰에서의 depth와 surface normal 서로가 high correlation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레벨에서 본 거고 과연 각각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depth를 잘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surface normal을 잘할까? 이 픽셀에 대한 depth를 잘하면 이 픽셀에 대한 surface normal을 잘할까? 하면서 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low한 correlation을 보였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비주얼 cues에 릴라이를 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 BFM들이 그래서 싱글 뷰의 3D awareness를 잘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 결과처럼 보신 것처럼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의 depth와 스테이블한 depth와 그리고 surface normal도 뽑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성능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뷰겠죠. 그래서 correspondence estimation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Sam Dates, Stable Diffusion 디노가 있는데 뭐 이 사진만 보면 사실 뭐가 제일 잘할까라고 판단하기 힘든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초록색이 잘 매칭이 된 거고 빨간색이 잘 매칭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데이트 3와 이제 디노 2가 여기 애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사실 제가 이 태스크가 다른 뷰포인트에서 본 이미지 관에 그 픽셀이 어느 픽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맞추는 태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뷰포인트 체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바뀔까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뭐 스캔넷 둘 다 이제 데이터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나비나 오른쪽에 스캔넷 둘 다 해서 그 뷰포인트 체인지, 그러니까 뭐 0도에서 30도 바뀐 경우, 30도에서 60도 바뀐 경우, 뭐 60도에서 90도 바뀐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측정을 한 건데 그 MA, 디노, 뭐 데이트 모든 애들이 그 뷰포인트 체인지가 크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제 리콜이 낮아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뷰포인트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레스폰던스를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그 러지 뷰포인트가 체인지 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BFM의 이제 커레스폰던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뷰의 3D awareness는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점 중 하나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커레스폰던스도 이제 같이 본 건데, 지오메트릭 커레스폰던스하고 시멘틱 커레스폰던스가 무슨 차이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같은, 그러니까 두 개의 뷰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오브젝트는 같은 경우였고요. 근데 시멘틱 커레스폰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아래 예시를 보시면 되는데 같은 오브젝트라기보다 그냥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죠. 같은 체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로 커레스폰던스는 그 체어라는 것 자체가 뭐 등받이도 있고 4개의 다리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멘틱한 이제 커레스폰던스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태스크가 시멘틱 커레스폰던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커레스폰던스 봤을 때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small viewpoint variation이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뷰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차이이고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거의 180도가 돌아가져 있죠. 그래서 large viewpoint variation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위에 있는 이 박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뭐 seat FR, seat FL, 뭐시기, leg FR, leg FL 이런 식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직선을 그리니까 코레스폰던스를 잘 잡았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 밑에 있는 오른쪽 다리는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같이 이제 같은 포인트라고 해석을 한 거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코레스폰던스 잘못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큰 뷰포인트에 대해서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랑 매칭이 되나 하면서 잘못 잡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이제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박스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 이렇게 뷰포인트가 많이 체인지 돼도 이제 시트는 이제 시트로, 레그는 레그로 에 대한 커리스폰던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시멘틱 커리스폰던스를 잡는다고 해서 이 정확한 뷰포인트에 대한 그 지오메트릭 커리스폰던스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했던 에스페리먼트인데, 시멘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다른 오브젝트여도 같은 그 다리에 대해서 커리스폰던스를 하더라도 뷰포인트가 커버리면 그거에 대한 지오메트릭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다른 이제 또 익스페리먼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태스크 퍼포먼스, 그러니까 여러 태스크들이 있었잖아요. 뭐 뎁스도 있었고 노멀스도 있었고 멀티뷰도 있었는데, 이 태스크들이 과연 서로의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뎁스, 심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뎁스, 심 뎁스가 뭐였지? 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브젝트 뎁스, 밑에 있는 게 씬 뎁스였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친구도 위에 있는 게 오브젝트 노멀, 밑에 있는 게 씬 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싱글 뷰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씬 뎁스나 뭐 씬 뎁스를 잘하면 오브젝트 노멀스도 잘하고, 이런 태스크 코릴레이션에서 싱글 뷰의 태스크들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밑에 씬 멀티뷰를 가면서 좀 숫자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 싱글 뷰의 태스크와 그리고 멀티뷰의 태스크 간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만큼 멀티뷰를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멀티뷰를 하는 능력에 대해서 실제로 싱글 뷰의 능력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시멘틱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싱글 뷰의 태스크와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갖는데, 그래서 시멘틱 코릴레이션과 멀티뷰 코릴레이션 간의 그 관계성이 오히려 적어지고, 오히려 시멘틱 코릴레이션은 그 싱글 뷰의 그 태스크들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델들을 따졌을 때 어떤 모델이 제일 잘하냐 하고 간단하게 보면은, 사실 싱글 뷰에서도 그리고 멀티뷰에서도 가장 잘했던 게 디노2잖아요. 그래서 디노2가 굉장히 높은 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Discriminative Self-Supervised Models가 가장 베스트하게 퍼포먼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 이 클립 같은 모델들이 가장 그 뎁스도 굉장히 못했던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멀티뷰 컨시스턴시도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댄스 프리딕션 모델도 생각보다 이제 댄스를 잘하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댄스를 잘한다고 해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의 성능이 그만큼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인데요.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한계겠죠. 그래서 사실 이걸 애초에 저희가 결과를 보려면 이제 GitHub이나 publicly available 해야 되잖아요, 체크포인트들이. 그래서 사실 모든 애들이 거의 다 같은 사이즈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된 웨이트를 정확히 이제 가지고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없으니까 publicly,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된 이제 모델 웨이트를 가지고만 했어야 됐다라는 게 리미테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사실 뭐 3D awareness에 싱글 뷰와 멀티 뷰만 보긴 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롭 메서드죠. 여기도 이제 뎁스 관련된 이제 DPT 베이스드 모델 프롭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게 가장 완벽한 프로브인지 더 잘 되는 프로브가 없는지는 여기서 그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니멀하게 프로빙 메서드를 써서 그만큼의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 과연 이제 3D 어웨어니스를 갖는가에 대한 물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 보시면 생각보다 디노2에다가 그냥 프롬만 달아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런 뎁스까지 잘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서피스 노멀도 잘 뽑아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멀티뷰 간의 커리스폰던스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그만큼의 이제 멀티뷰만큼의 3D 어웨어니스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논문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디노2가 물론 싱글뷰와 멀티뷰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였으니까 실제로 3D 그 관련된 모델 구성할 때 디노2의 피처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디노2의 이제 커리스폰던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3D GS 같은 모델의 널리지를 막 디스틸레이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실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얼만큼 3D 어웨어니스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플랫폼 모델들로 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는 그러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그러니까 기존 그 플랫폼 모델들을 일단 올려놓고 위에다 다른 걸 쌓아서 그 댄스를 측정을 그러니까 댄스를 측정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모델의 백본의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나오는 피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처들을 그냥 간단한 컨볼루션 레이어나 그 리니어 레이어 태워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만을 보는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그 댄스 프로그램 레이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런 피처들을 사용하고 결국에 물론 이제 모델들마다 가져오는 이제 피처도 다르잖아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유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 논문 이제 어펜딕스에서 나와 있긴 한데 클립 같은 경우에도 VIT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피처만을 가지고 이제 그 피처를 사용하는. 네네네. 그래서 쌤도 아마 인코더 쪽에 디코더 말고 인코더 쪽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모델들마다 최선의 어느 정도의 이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넷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싱글뷰 같은 경우에는 프롭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 했고, 멀티뷰는 이제 제로사수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트레이닝 과정은 아예 없고 이 두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 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HWC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픽셀에 대해서 오른쪽에 누구에 대항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왼쪽에 있는 그 특정 픽셀에 대해서 그 피처 벡터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피처 맵에 각각의 피처 벡터에 대한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톱 L을 뽑아가지고 이제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 백홈 모델이 이미지를 인코딩 해주는 그 애들이 얼마나 잘 3D 텍스트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는 피처를 이제 그런 논리지가 들어가 있는가, 기존 VFM 모델들에 관한 이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디노2 같은 모델이나 기존 애들이 사실 이미지로 다 프리트레인 된 애들인데, 얘네들을 과연 뎁스나 3D 어웨어니스를 하는 태스크에 쓸 수 있을까? 라고 물음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그만큼의 논리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물론 이제 멀티뷰 커스pon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뷰가 너무 달라지면 못 잡긴 했는데, 그래도 뎁스 같은 이제 논리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델을 구성을 할 때 디노트의 퓨처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제 인사이트가 네,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VIP나 유넷을 가운데 데이터가 아, 네. 네. 여기서 마지막 왜 이게 비주얼 인식 모델이 바뀌는지를 잘 모르겠다. 반대로 얘네가 어떤 3D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사실 모델들마다 다르긴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쌤을 생각을 해보면 쌤 자체가 이제 인스턴스 단위로 잡는 세그먼트를 시키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뭐 피처 맵 뽑고 뭐 오브젝트 토큰 뽑고 알아서 네, 해가지고 결국에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인데, 사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피처들이 어느 정도의 3D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인스턴스에 대한 객체의 바운더를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대로 뭐 쌤이 어느 정도 이제 뎁스를 잡는 모습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뭐 디노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에 대한 네, 그런 프리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로버스트하게 이런 3D 논리지가 이 백본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네, 그런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